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코스닥 정말 3천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상승 흐름이 단순한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조금 더 차분하게 숫자와 흐름을 중심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코스닥은 대형 우량주 중심의 코스피와 달리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 기술주, 바이오, 콘텐츠, 2차전지, AI 같은 미래 산업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상승할 때는 폭발적으로 오르지만 조정이 올 때도 굉장히 빠르고 깊게 내려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코스닥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는 2000년대 초 IT 버블 시기와 2021년 유동성 장세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상당수 종목이 큰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코스닥 3000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 환경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점차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고점에 근접하거나 하락하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성장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시장이 바로 코스닥 같은 성장주 중심 시장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구조 변화입니다. 단순히 돈이 풀려서 오르는 장세가 아니라 실제로 기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장비, 콘텐츠 산업 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던 기술들이 이제는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과거 버블 국면과 다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단기 테마주 중심의 투자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실적과 성장 스토리를 함께 보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ETF, 연금 계좌, 장기 투자 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천천히 유입되는 구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시장의 체력을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숫자로 봤을 때 코스닥 3000이 현실적인 목표일까요? 현재 지수 수준과 과거 최고점, 그리고 전체 기업들의 이익 규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수가 단순히 올라간다는 건 결국 상장 기업들의 전체 이익이 증가하거나 투자자들이 미래 성장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AI, 바이오, 2차전지 등에서 실제로 눈에 띄게 성장한다면 지수 레벨 자체는 충분히 도전 가능한 영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코스닥이 단기간에 3000까지 치솟는 그림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급등장은 항상 과열과 투기를 동반하고 그 뒤에는 큰 조정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중간중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체력을 쌓는 방식이 더 건강한 상승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글로벌 증시와의 연동성입니다. 한국 시장은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흐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만약 미국 기술주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다면 국내 성장주들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거나 예상보다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에는 코스닥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3000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떤 위험과 기회가 존재하느냐입니다. 코스닥은 종목 간 차별화가 매우 심한 시장입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실적이 실제로 따라오는 기업과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기업의 주가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는 수급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개인 자금이 몰릴 때는 작은 재료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만 반대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급격히 말라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쓰거나 단기 급등 종목만 쫓는 전략은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점은 앞으로 코스닥의 성격 자체가 조금씩 바뀔 가능성입니다. 과거에는 적자 기업, 실험적인 사업 모델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견 기술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비중이 높아진다면 코스닥 전체의 밸류에이션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기 둔화,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정책 변화 등 외부 변수는 언제든 시장 분위기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이런 외부 충격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몇 가지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첫째, 테마에만 기대기보다는 실제 실적과 기술 경쟁력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전략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셋째, 지수가 크게 올랐을 때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계좌를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코스닥이 정말 중장기적으로 3000이라는 숫자에 도전하게 된다면 그 과정은 결코 직선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르다가 흔들리고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파동이 반복될 겁니다. 중요한 건 지수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결국 코스닥 3000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현실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이고 기술 산업의 실적 성장이 실제 숫자로 확인되며 투자자들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상승 속도는 크게 둔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관찰과 준비입니다. 단기적인 지수 예측보다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고 어떤 원칙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주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기회는 오히려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코스닥이 3000을 향해 갈지 아니면 중간에 큰 조정을 받을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성장주 시장이 주목받는 중요한 변곡점 근처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 년의 투자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코스닥 3000 시대를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한 숫자보다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산업 변화와 자금 흐름을 함께 바라보신다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